YTN 사이언스는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국감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최근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어떤 대책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요즘 같은 자유무역 체제에서는 부품, 소재, 그럼 장비, 거기에서 만들어진 제품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국가 간에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나라에서 소재 부품서부터 어떤 제품까지를 다 하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 간에 무역을 하면서 그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그 갑자기 부품 소재를 제외하면서 예. 아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 첫 사례가 나왔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우리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다고 해서 저희가 소재 부품을 다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예. 또 효율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몇 가지 이제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소재나 부품, 장비에 대한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혹시 다른 나라, 일본을 뭐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케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이 원천 기술이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면 일본이 지금과 같은 이런 행위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예. 또 이제 이 기회에 그동안에 저희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보통 요즘에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네. 소부장에 대해서는 국산화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큰 관심을 안 갖췄었습니다. 그동안요. 예, 그동안.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자동차처럼 세계 초인류 기술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재나 부품 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계속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으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뭐 해주셨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과학계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일단 정부가 그 소부장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이제 그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년 내에 5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고 또 내년도 R&D 예산이 그 전에 이제 뭐 1%, 2% 증가율에서 내년에는 아마 획기적으로 한 17% 정도를 올려서 24조 이상의 R&D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예산 지원을 뒷받침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거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성과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 R&D 체제를 혁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번 이제 그 소부장 쪽에 R&D 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도 투자가 안 됐던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그 상태가 된 것은 그동안은 너무 단기적인 연구에만 투자를 해서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성과 있는 것만을 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쉽게 사올 수 있는 것은 개발하지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 연구실에서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 필요한 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연결이 되고 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개발한 소재나 부품이 대기업이나 이런 수요 기업에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또 국회에서 이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예. 규제 개혁 음. 쪽인데요. 예. R&D 쪽에 규제가 상당히 심한 것들이 있고 또 연구 현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안 풀리는 것들이 많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화평법, 화관법 문제라든지 뭐 주 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잘못된 규정들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규제들도 개혁해주고 하는 게 아마 국회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금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 언급을 하셨는데 예. 사실 이와 더불어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좀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한해서라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예. R&D를 하는 영역에서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네. 현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예,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왜냐하면 유연성과 자율성이 침해가 될 수 그러니까 있겠죠. R&D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출퇴근 시간을 맞춰서 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예. 실험 시간이 뭐 24시간 이상 뭐 며칠을 두고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R&D라는 것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는 이렇게 몰입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일률적인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자의 그 뭐라 하나요? 일과 삶의 그 워라밸을 맞춰준다기보다는 네. 연구자의 자율성을 좀 거꾸로 훼손한 것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이런 쪽에서도 이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정말로 이렇게 오랜 시간 몰두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거를 주 52시간제가 넘어가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연구 현장의 유연성과 자율성이 좀 보장되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목적기관 지정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문법 예.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자,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이제 추후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그 공문법을 사실은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문법을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구기관이 일종의 이제 공기업 뭐 예를 들면은 경마장, 네. 그다음에 무슨 그 강원랜드 이런 데랑 같이 묶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일방적인, 그러니까 일률적인 규정을 적용받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 뽑는 것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그 군을 네. 정해서 사람을 하라고 한다든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군요. 정말로 연구 현장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빼려고 했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대신 연구 목적 기관들은 별도의 그룹핑을 해서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살려줄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 개정의 공으로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네. 주시는 정책 그 우수의원 표창을 받았고요. 예. 하지만 지금 그게 이제 시행되고 나더라도 아직도 그 연구 현장에서는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법은 개정이 됐지만 그 밑에 들어있는 뭐 시행령이란 내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손봐야 될 것들이 많아서요. 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개정안을 토대로 앞으로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들이 각각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그런 취지를 발휘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예. 또 올해 처음으로 국가 R&D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를 예, 했습니다. 예, 그랬죠. 정말 네,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과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국가 R&D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번 대정부 질문을 할 때 국무총리와 부총리께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 R&D 자금 20조 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 과제를 받아서 1억 중에 뭐 연구비 비리가 뭐 100만 원이 있네, 200만 원이 있네 따지는 것보다는 20조 원을 어떻게 써야지 제일 효율적인지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은 20조의 그 연구비를 편성하고 따가는 것을 각 부처의 각 그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따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R&D 기획이 부족해서 국가는 또 공무원들이 그 R&D를 기획하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뭐 연구소나 협회나 뭐 대학에서 기획안을 올린 것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런 R&D를 하겠다고 이제 일종의 짜집기를 해서 20조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로 필요한데 예를 들면 AI 같은 쪽에는 누가 생각해도 이건 국가적으로 투입이 필요한데 현재 AI를 연구하고 있는 교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연구비가 잘 안 간다든지 뭐 인력 양성을 해야 되는 거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챙기지 않으면 그렇군요. 아무도 안 챙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 또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그러면 이제 이게 유행이다 하면 뭐 여러 집단이 이제 태양광에 관련된 연구비를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20조 R&D 내년 같으면 24조 이상의 R&D 그 자금을 제일 윗단에서 나눌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고 예. 그것이 저는 이제 공무원들이 나누기보다는 민간 전문가들이 그 계획을 짜고 큰 그림을 짜고 부처에서는 거기에 맞춰진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 기능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을 주도로요. 예, 민간 주도라는 게 뭐 그냥 아무 뭐라 그러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네. 아니고 현재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든지 이런 현재도 체계는 민간 전문가들이 있지만, 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 그 각 부처에서 나온 예산들을 그냥 민간 전문가한테 보여주고 회의 시간에 보여주고 그냥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런 전문가 풀을 더 동원을 해서 네. 정말로 이제 효율적인 R&D 그림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에 이제 소부장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할 때는 사실은 제품 개발하는 해서 그게 쓰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제품이 실제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주는 테스트 베드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양산에 적용이 될 때 괜찮은지를 검증해주고 이렇게 평가해주는 신뢰성을 주는 이런 것들이 일련의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각 조각조각 각 부처별로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R&D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때 그 R&D 관리 그다음에 연구 배분하는 그 체계를 네. 다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정말 체계적으로 편성이 예, 되고 그래야 또 연구에 됩니다. 있어서 자율성이나 뭐 창의성 이런 예. 것들이 재차 강조가 되는 것 예. 같습니다. 자, 이제 작년에 있었던 라돈 침대 문제에 이어서 예. 생활 밀착 경제품에서 또다시 이제 안전 기준치를 또 넘는 나왔습니다. 라돈이 건출되면서 예.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라돈 사태가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슈화가 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 이후로 사실은 그 생활방사선법 같은 것이 지정이 돼서 원료나 어떤 이제 제품으로 됐을 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근데 이제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와서 만들어졌거나 그 전에 들어온 원료에 대한 제품들이 아직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뭐 웬만큼 정리가 됐지만 아직도 이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을 제대로 수거를 한다거나 수거한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방안이 아직 안 서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환경부가 그거를 그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빨리 그걸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고 누가 책임을 지고 수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수거된 제품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이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라돈 네. 그리고 이제 그 실내 공기 환경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천연 안반에서 나오는 라돈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 수준에 맞게 어떤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이제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여러 부처가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뿐만 아니라 또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그런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전쟁 문제, 예, 그리고 또 예. 댓글 조작 논란 등입니다. 예. 지금 이런 포털들이 여론을 좀 형성하는 그런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이 속에서 여론 조작의 문제가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이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댓글 조작, 순위 조작이죠. 예. 네. 순위 조작하는 거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드루킹 사건 때 이제 크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한 뭐 일명 이제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에 대한 거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이제 그 조직적으로
뭐 실시간 검색어를 올린다든지 이런 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 국민들이 그 기사를 읽을 때 실시간 순위에 있는 거를 찾아서 읽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악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댓글 조작 아니면 순위 조작이 그 단순한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여론을 호도해가고 한편으로 몰아가는 이런 민주주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종의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못된 거를 악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퍼뜨리는 것 이런 거는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개인의 표현의 자유하고 이제 상충되는 것 때문에 네. 저희 생각에는 저희는 이게 정부가 개입을 하기보다는 뭐 포털이나 이런 민간들이 같이 합쳐져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스스로 걸러내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초과학연구원 IBS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뭐 방만한 경영, 연구 비리 예. 때문에 많은 문매를 맞았는데 이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IBS의 연구 비리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IBS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IBS는 사실은 우리 국가 R&D 하는 데서는 좀 어떤 획기적으로 그 R&D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바꿔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연구 단장한테 큰 권한을 주고 연구에 관한 거의 전권을 주고 사람 뽑는 것서부터 연구비 배분하는 것 뭐 이런 것까지를 이제 전권을 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작용으로 이렇게 그 연구단장이 모든 거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그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쫀쫀하게 잡혀 있었던 네. 데보다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일종의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그런 연구 부정행위 이런 거는 뭐 일벌백계해서 없애야 되지만 혹시나 이런 연구 부정행위가 이제 IBS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런 자율성을 주는 체계 뭐 그다음에 이제 IBS에서 처음 시도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자율성과 예.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뭐 이렇게 방해를 받거나 네. 예, 그 의도가 훼손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IBS 비리는 저희 YTN 사이언스에서도 단독 보도한 바 있는데요. 예. 자, 이제 2일부터 시작되는 과방위 국감에서 이를 예. 비롯한 과학계 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예. 의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